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8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여상원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예 변호사님, 네? 이 갤럽이 그동안 뭐 공휴일 이런 것들이 끼어가지고 한 2주 정도 여론조사를 안 했는데 이번에 15일부터 17일까지 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네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긍정평가가 20%로 아주 턱걸이를 했다가 그 후에 23%로 약간 올랐는데 다시 22%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노선은 깨지지 않은 것 같고 부정평가는 69%입니다. 네. 그런데 관심은 보수층에서도 긍정이 38%, 부정이 56%로 나오고 중도층도 긍정은 19%, 부정은 70% 이렇게 나왔네요. 네. 보수층까지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 등을 좀 돌리고 있나요? 그렇죠. 마음이 떠났나요? 보수층이 뭐 윤석열 대통령 개인에 대해서 예. 어떤 긍정, 부정, 그것도 물론 요인은 있지만 제일 큰 거는 지금 계속 언론에 나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어떤 명태균 씨와의 예. 대화 내용, 그 다음 그 외에 여러 가지 지금 야당에 물론 정치 공세를 하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물증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걸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하는 뭐 정책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반대라기보다는 어떤 그 김건희 여사 문제를 왜 깔끔하게 정리하지 못하고 그 다음 시기를 놓쳐서 계속 질질 끌면서 예. 보수들한테 실망감을 주느냐, 이게 결국은 보수층들도 등을 돌리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부정을 평가하느냐, 그 요인들을 보니까 이 경제, 민생, 물가가 15%고 김건희 여사 문제가 14%로 2위로 올라왔습니다. 의정 갈등 문제는 지금 조금 가라앉으면서 저 뒤로 좀 밀렸고요. 역시 김건희 여사 문제가 이 부정평가의 아주 중요한 요인으로 떠오른 것 같고, 그와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의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는 63%, 필요 없다는 26%밖에 안 되고, 여기도 뭐 보수, 중도, 진보 다 마찬가지로 보수 측에서도 도입 필요성이 47, 필요 없다가 46으로 뭐 거의 같다고 봐야죠. 예, 그렇게 도입의 필요성들이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김건희 여사의 공개 활동 자제도 줄여야 한다가 67%, 현재가 적당하다가 19%인데 보수층에서 늘려야 한다는 5%, 줄여야 한다는 63%. 뭐 압도적이죠. 압도적이네요. 그러니까 아까 그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의 그 부정평가 1위가 민생 경제였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는, 보통 하루 사람들은 벌어서 하루 먹기 힘든 분들, 자영업자, 이런 분들은 뭐 김건희 여사 문제 이런 게 떠나서 우선 지금 너무 힘들다. 지금 경제가 어렵다. 먹고 살기 힘들다. 자영업 그 폐업이 뭐 지금 최고라 그럽니다. IMF보다 더 높다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그렇지만 정치에, 우리가 이 방송을 하는 것도 정치에 관심을 가진 분들을 지금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볼 때는 정치에 조금만 관심 있으면 김건희 여사 문제예요, 결국. 그렇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김건희 여사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김건희 여사 문제가 명태균 씨의 여러 가지 폭로 말고도 검찰 수사가 2개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최근에 그 결론이 난 게 하나는 디올백 불기소, 도이치모터스 불기소,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어제 검찰이 4시간 동안이나 이렇게 브리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체 내용을 보면은 전주 손모 씨는 주가 조작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고, 그 주가 조작 세력과도 소통을 하고 있었는데, 김건희 여사는 일반 투자자이고 그러한 주가 조작을 알았다든가 또 그 사람들과 어떤 공모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 그래서 무혐의 판결을 내리고 불기소한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증거가 없다기보다도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그거죠. 뭐 그래서 김건희 여사하고 이 통화한 사람들 김모 씨 뭐 이렇게 조사했는데 기억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일반 투자자라는 건 좀 납득이 안 가는 게 권오수 회장하고 그렇게 통화도 하고 이렇게 문자도 주고받고 뭐 팔아라 사라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사람이 어떻게 일반 투자자입니까? 40억이 넘는 돈을 그러니까요. 투자하는데 그런 사람이 일반 투자자입니까? 도이치 모터스 그 시장 가격 가치가 얼마인지 몰라도 40억이면 아주 큰 투자자입니다. 거기 그 도이치 모터스에 관해서. 그렇지. 어디다가 네. 40억 이상을 아유, 투자한다는 것은 그리고 어마어마한 거죠. 삼성전자에 40억 투자한다면 그건 이해가 가요. 그거는 주가 조작하기 너무나 힘든 주식인데 예. 도이치 모터스 같이 이렇게 작은 주식은 이게 가장 그 주가 조작범들의 표적이 되는 주식이고요. 예. 거기서 40억이란 거는 그런 주식은 한 5억, 1, 2억 요것만 해도 주가 조작이 가능합니다. 예. 심지어. 그러겠죠. 왜냐하면 거래 물량이 작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갖다 검찰에서 그 일반 투자자라고 해가지고 했다는 거 이거는 좀 어폐가 있는 거고 제 생각에는 검찰에서 내가 우리나라 검찰이 만일 이런 식으로 사건 처리했다면 기소되는 사건이 아주 줄어들 겁니다. 직접 증거 있는 사건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전부 다 그냥 그 정황이고 이런 거지. 예. 근데 검찰은 기소를 하고 재판을 받거든요. 그래서 가끔 무죄도 나오고. 이런데 김건희 여사 사건에서 물론 직접 증거는 없다고 그러지만 통화이라든 기억이 당사자 진술이 기억이 없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걸 가지고 증거가 없으니까 기소 못하겠다. 이거는 그럴 수 있죠. 검찰이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이 사건의 중대성으로 볼 때 제 생각에는 너무 그 한쪽으로 치우친 결론이 아닌가. 제 생각에는 오히려 이 정도 정황이면 손모 씨도 유죄 판결 받았잖아요. 방조범으로. 예. 김건희 여사가 주범은 아닐지라도 자기 계좌를 이용해서 도움을 준 거는 지금 확실히 맞다고 검찰도 결론을 내렸어요. 네. 그러면요. 손모 씨가 유죄로 항소심에 받았으면 기소를 해야죠. 제 생각엔 기소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예. 그 주가 조작 세력들 그 컨트롤 타워에 있었던 이종우 씨 네. 이런 사람들과도 수시로 통화를 네, 하고 했죠.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과도 수시로 통화하고 네. 그런 것들이 다 나오고 주가 조작 주범들하고 통화했는데요. 예,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이 나옵니다만 결국은 수사라는 것에 수사관, 특히 뭐 경찰이든 검찰이든 수사 의지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찾아내려고 하면은 네, 그렇죠. 적극적으로 찾아내는데 네. 경호처 별관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기억이 없다. 없어요. 나 기억이 없다. 그러면 네. 증거가 없네? 예. 그럴 수 그래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래서는 안 되지만 검찰, 법원 전부 다 이게 일단 일정 사건에 관해서 대부분의 사건은 안 그런데 일정 사건에 관해서는 이미 결론을 갖다가 대충 상정해 놓고 예. 수사를 진행하거나 재판을 진행할 때가 있어요. 예. 그거는 뭐 판사나 검사의 주관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말할 수는 없는데, 우리 옛날에 제가 그 배석 판사 할 때 모시던 부장님은 소장만 보면 누가 이길지 대충 안다고 그랬어요. 일예로 든 겁니다. 근데 이번에 또 문제가 있죠. 김건희 여사한테 4천 준가요? 4만 준가? 8만 준가? 예. 8천 준가? 팔아라. 8만 주죠. 던져라. 예. 그 22초인가 8초 후에 또 나왔어요. 그 물건이. 8초 후에 바로 나갔던. 그리고 자기들끼리 사고 팔고. 그러니까 이게 그 주식 그 주가 조작이 항상 그 같은 거기에 뭡니까? 바운더리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한쪽은 팔고 한쪽은 사면서 주가를 띄우거나 낮추는 게 주가 조작의 전형적인 방법이거든요. 네. 그게 8초 후에 22초 후에 뭐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이거를 김건희 여사가 그냥 그 사람들을 팔아라 말만 듣고 했다? 이러기에는 너무나 석연찮은 면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이 검찰에 이거는 뭐 지금 좀 전에 나중에 이슈에 있겠지만 야당에서도 우리가 의심을 가질 만한데 야당이 의심을 안 가지겠습니까? 그래서 야당이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데 이제 또 총대를 매는 사람이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 예. 아닙니까? 검찰이 4년 6개월 동안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고 김건희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헌정농단 세력 그리고 이 은폐 공모와 관련된 모든 세력에 대해서 탄핵을 하겠다. 검찰은 김건희의 개나 다름없다.
계좌 추적 한번 안 오고 여왕벌 수사를 해서 김건희는 뭘 해도 결백하다. 이런 결론을 내렸다. 아주 맹공을 가했습니다. 이재명 대표한테는 최고 법정형을 구형하더니 그래서 김건희한테도 최고형을 내리나 했더니 그건 착각이었다. 검찰이 김건희의 국선 변호인인 줄 몰랐다. 엄청나게 세게 지금 비판을 하고 나서면서 내놓은 게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검찰총장 심우정 그리고 이창수 중앙지검장을 탄핵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섰습니다. 뭐 제일 먼저 탄핵하려면 그 수사를 담당한 사람을 탄핵해야죠. 이 지휘부에 있는 사람이 물론 이 정도 사건이면은 아니 여기서 그 대표적인 사람인데 두 사람이면 그 공모했던 수사지휘부 그 검사들까지 다 탄핵하겠다는 거예요. 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저는 나중에 결론은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김민석 의원의 이런 시각은 운동권 시대 이제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모든 거는 증거 뭐 주장 전부 다 싸그리 무시하고 그냥 검찰이 자기 맘대로 결론을 내린다는 전제에서 지금 이런 말 하거든요. 그렇죠. 제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검찰 이번에 결론에 대해서 정치적 비판을 가하는 거는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법조인이고 고 교수님도 뭐 대학의 교수까지 하신 분이 이런 의심을 가질만 하면 일반 국민들이 오직하겠습니까? 그런 의심을 가질 수 있고 야당은 더더욱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검찰이 사건을 마치 조작한 듯이 없는 사건을 그리고 계좌 추적 왜 안 했겠습니까? 다 했죠. 검찰이 계좌 추적하고 다 했지만 지금 문제는 김건희 여사가 알았냐 몰랐냐 방조에 가담했냐 안 했냐 그게 심증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게 검찰의 결론이거든요. 이거는 그 수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수사가 좀 적절했냐 못했냐 이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은 이게 검사가 그냥 완전히 그냥 그 막가파식으로 결론을 내놓고 대통령 부인이라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런 식의 말을 하는 건 있죠. 지금 그 군사 정권 시제부터 뭐 얼마 지났습니까 벌써? 뭐 군사 정권도 아닌데 그럴 리가 없죠.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4시간 동안 언론한테도 아주 그냥 상세하게 그 수사 내용이라든가 왜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지 그 법리를 다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저도 언론 보도를 봤는데요. 뭐 아닌 말로 그렇게 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내는 게 아까 말씀드린 부적절하다. 그리고 그거는 그 뭐 항고라든가 뭐 여러 가지 다른 제도를 통해서 바로 잡아야 되는 거지. 수사 결과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그대로 탄핵 운운하는 건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거의 탄핵 홀릭이라 그래요. 중독증에 걸렸습니다. 중독증에 걸릴 걸핏하면 탄핵이에요. 이런 식으로 탄핵을 남발하니까 탄핵의 중요성 그래가지고 아주 딱 결정타. 이런 걸 가지고 탄핵을 갖다 추진하고 하면 국민들이 여기서 그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탄핵할 걸 가지고 한다 이럴 건데 이런 식으로 탄핵을 남발하니까 이번에 우리 주제는 없지만 부산 금정구 선거에서도 제 생각에 이렇게 윤석열 정부나 이렇게 여론이 나쁘고 함에도 불구하고 22%인가요? 차이가 나는 건 있죠.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경고를 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탄핵을 마치 그 조자룡 헝칼 쓰듯이 계속 휘두르니까 국민들이 피로감을 가지고 이 양측이 소년이 돼버린 거예요. 벌써 그렇죠. 검사 탄핵도 벌써 헌재에서 9대0으로 기각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손준성, 이정석 다 기각됐고 그러니까 지금 4명은 탄핵 발의를 해갖고 청문회 한다지만 실제로 뭐 자기가 안 되는 거 다 알아요. 그냥 이재명 방탄이라는 거 다 알고. 그러니까 야당으로서는 얼마든지 뭐 우리 국민 감정도 상당 부분 이 검찰 수사에 대해서 납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 공세는 가할 수가 있는데 탄핵은 이제 법적인 절차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검찰의 이런 수사 결과가 법적 어떤 위반이 있다. 탄핵이라는 게 헌법이라는 거 법률 위반이 있어야 하는 거.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이 일방적으로 정치 공세만. 기분 나쁘니까 하겠다는 말밖에 안 돼. 솔직히 말하면은 그 근곤일척에 어떤 마지막 진짜 수를 떠야 되는데 이 사람은 바둑에서 아무 수나 떠면서 지금 바둑판을 몰고 가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번 뭐 심우정 검찰총장이야
된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윤석열 검찰이 범죄를 은폐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있는데 예. 윤석열 검찰이 검찰이 은폐했다는 건데 그러면은 윤석열 검찰은 그렇다 하더라도 문재인 검찰은 뭐 했습니까? 이게 2020년에 예. 고발된 거 아니에요? 예. 최강욱 전 의원이. 최강욱이 고발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 지금 국회의원 하는 이성윤이 예. 그 위에 이정수 이런 사람들이 그냥 탈탈탈 털었는데도 소환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건 뭐예요, 김윤석 그러면? 의원 말대로 하면은 예. 문재인의 개들이 예. 그때 빠진 거죠. 그 윤석열을 갖다 빨리 못 쫓아내가지고 그때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조국 문제 예. 때문에. 그때 뭐 했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그리고 윤석열 때 직무 배제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욕할 정도면은 그러면 그때 증거가 있었으면 했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당연히 했죠. 그래 윤석열 쫓아내고 예. 다른 검찰총장 들여가지고 조국 장관 시키고 이거 대통령 후보 나와가지고 뭐 그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심우정 네. 검찰총장은 뭐 잘 아시다시피 추미애가 그때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박탈한 뒤에 지금까지도 수사 지휘권이 없어요. 물론 보고는 네. 했겠지만 네. 그런데 현실적으로 수사 지휘권이 없는 사람까지 탄핵한다는 것도 전혀 논리에 맞지 않는 짓을 지금 벌이고 있다. 아무리 정치 공세라고 네. 하더라도 오히려 납득할 만한 그런 어떤 법리라든가 그런 내용들을 제시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미흡이다. 누가 보더라도 그렇네 이런 얘기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이때까지 확립된 사실관계가 법리에서 탄핵하는 거 보셨습니까? 예. 기분 나쁘니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또 헌재로 넘어가더라도 또 문제일 것 같아요. 헌재가 재판관이 9명인데 17일 날 3명 이제 퇴임을 하면서 했습니다. 예. 6명뿐이 안 남았잖아요. 예. 물론 이걸 지금 가처분 신청을 인용을 하면서 심리를 할 수 있다고 6명으로 심리를 할 수가 있는데 탄핵안 같은 경우는 9명이 있더라도 7명이 출석해서 6명이 동의를 해야 하는데 예. 그러면 지금 6명이 남았으면 6명이 전체가 동의해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탄핵안이 의결이 되려면은 심의적이든 누구든 간에.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6명이 할 수 있다는 거는 보면 그 심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왜냐하면 9명 안 된다고 심리를 못 해버리면 특히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네. 이번에 그 제기한 가처분인데요. 그래서 심리를 해놓으면 나중에 새로운 재판관이 들어오면 그 심리 결과를 공유할 수 있거든요. 네. 그걸 보고 나중에 이제 서로 그 평이라 그래요. 그 헌법재판소는 대법원은 합의라 그러고 헌법재판소는 특별히 평이라 그러거든요. 평의. 예. 네, 평이라 그러는데 평의를 하기에는 6명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것도 다시 가처분을 내가 잘 쓸 수 있을지 몰라도 예. 그래서 그건 또 부적절하고요. 6명 전부 다 동의한다면 그 중에 1명이라도 안 된다면 탄핵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분들이 탄핵을 갖다가 오히려 3명 없으니까 안 하겠지 이준숙도 네. 그러고 있다가 이번에 유탄 맞은 거예요. 예. 예. 뒤통수를 맞은 뒤통수 거죠.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 탄핵도 하나의 정치 공세인 것만은 분명한데 또 김건희 특검법도 17일 날 다시 발의를 했어요. 재발인가요, 그러면? 예. 그래서 11월 초에 예. 본회의에서 처리를 하겠다는 방침이에요. 예. 왜 그러냐면은 11월에는 15일, 25일 1심 재판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특검법에 대한 탄핵안을 또 발의를 해가지고 예. 공세를 펴겠다는 것이죠. 문제는 지난번 4일 날 재표결 때 이탈표가 4표가 나왔기 때문에 과연 여권에서 이탈표가 만약에 4표가 더 나온다 그러면 참 큰일이 아니겠느냐. 큰일이죠. 예. 그러니까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죠. 그래서 지금 많은 분이 바라보고 있는 게 특히 국민의힘의 뭐 친한이라든가 친윤까지도 그런다고 그래요, 지금. 네. 이거 특검 불가피한 거 아니냐. 명태균 씨 이야기 나오기 전에는 좀 덜 했는데, 명태균 씨 이야기 나오고 난 다음에 이거는 진짜 불가피하다. 그래서 그 독대가 다음 주에 있지 않습니까?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어떤 가시적인 조치가 나와야지 이 추가 내표를 막을 수 있지. 만일 안 나온다면은 이 국민 여론이 지금 뭐 우리가 그 갤럽 여론조사 할 때마다 악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이번에 안방에서 승리한 것을 발판으로 해가지고 용산에 강한 압박을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3대 요구 조건을 내걸었지 그렇죠.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 공개 활동 중단. 그리고 대통령실 인적 쇄신. 그리고 의혹 규명에 협조해달라. 여기에 대한 답이 어느 정도 나와야 의원들도 다음에 투표를 할 때 명분이 있을 거예요. 그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친한들, 그걸 친윤 일부도 있죠. 자기 정치 생명이 진짜 위험하다 할 정도로 대통령 지지율이 이런데 이게 뭐 가당치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대통령실에서 이번 독대에서 가시적인 결과를 내놔야 한다. 안 그러면 위험하다. 그렇습니다.